수업 듣는 분들이 재밌다고 하는 게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말이 엄청 재밌고 유머러스한 게 아니라 이 주제 자체가 흥미롭구나. 너무 처음 봤어? 이 내용이 너무 재밌다. 내용이 재밌다. 다만 이제 목회자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저는 하고 싶고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같이 가지 못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는 어떤 공동체. 우리가 서로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도 같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동력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 크리스천 하고 크아. 지금까지 이미 종교적인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해주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정재기에게 교회란? 뭐 이 뻔한 답변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고요. 사랑하고 싸우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원래 합신교회에 다녔어요. 예장 합신교회에 고3 때부터 32까지 이렇게 다녔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자기 신학적 영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약간 너무 교만한 태도 혹은 너무 이렇게 배타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취미로 신학 공부를 이렇게 조금씩 더 하게 됐을 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속상했어요.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중고등부 오신 경우가 있는데 저는 중고등부 교사를 8년 정도를 했거든요. 찬양팀 담당 선생도 하고 공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고신 출신이셨어요. 고신 3학년이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교사 교육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저하고 이렇게 약간 논쟁이 붙는 거죠.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무로부터의 창조냐 유로부터의 창조냐 뭐 이런 것부터 혹은 성경의 권위 문제 뭐 혹은 뭐 베라우젠 문서가설 이런 게 뭐 1800년대 후반에 나왔던데 이런 편집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이렇게 교사 모임 때는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용감했죠. 되게 보수적인 교단에서 평생 이렇게 축자 영감설, 성경 무고설 이런 것들만 계속 신앙이다라고 생각해 오셨던 분들 앞에서 그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정재기 쌤은 신앙 성경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반만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반만 믿는 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화가 나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제가 교회는 왜 나오고 중고등부 선생은 왜 하고 찬양 인도는 제가 왜 하겠어요 이러면서 막 뭐라 그랬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다름을 이제 용납하지 않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지점들이 있고 또 이제 뭐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겠지만 비리들이 있잖아요. 뭐 담임 목사님의 어떤 안 좋은 비리 누가 담임 목사님한테 갔다가 만나서 상담하러 갔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다더라 뭐 디테일한 얘기를 하자면 저 진짜 막 3일 밤낮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직면을 하게 되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이게 교회인가? 거기에서 제가 데미지를 되게 많이 입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7년 정도 가까이를 제가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공급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설교를 들으면 자기나 좀 잘하지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한 7년 정도를 어떤 말씀을 통해서 받는 어떤 공급 이런 게 없이 저는 의무감으로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칸트주의자로서의 저의 정체성을 끌고 와서 성도는 교회를 지킬 의무가 있다. 그리고 너는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한 7, 8년을 이제 거기서 버텼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돼서 교회를 옮겨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신학적으로도 조금 더 이렇게 열려있는 지점들도 있고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같이 가지 못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는 어떤 공동체. 우리가 서로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도 같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동력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교회에 있을 때에는 이거 문제 아닙니까? 목사님 이거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제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야 재기야 너 목사님이 있어 기도해라 이런 얘기들만 계속 나오고 문제가 있으면 자꾸 덮고 총론을 하지 않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덮어가는 이거를 저는 견디지 못했는데 이제 교회를 지금 옮겨오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싸움으로부터 이제 관계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은 그냥 화해하고 덮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싸우기 시작하니까 교회 동생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오빠가 드디어 이제 걔랑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싸우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더 경험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깊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공부를 그래도 많이 조금 했으니까 이론적인 부분 뭐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는 조금 더 능숙하지만 이걸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이 부분에서는 또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약한 부분들을 보이면 이제 교회 동생들이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멱살 막 하고 막 혼내고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건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갈등들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깊게 사랑하고 더 깊게 관계 맺고 더 깊게 한 공동체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전 이 교회에서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사랑이 넘치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 교회에서 많이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서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멤버들 리더들한테 너무 고마운 지점들이 많이 있고요. 영상 편지인 건가요? 물론 지금 제가 출석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안 좋은 부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걸 이렇게 덮어놓는 게 아니라 같이 이야기하고 또 때론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하기도 하면서 이거를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되게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로 악과 싸워서 악을 절멸하기 위해 분투하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선한 싸움을 온전히 다 싸우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모습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 개인 구원의 어떤 차원의 신앙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신앙 교회가 공적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는 신앙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런 공동체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크리스천 하고 근데 그 교회를 찾으실 때 사실 그런 경험하신 부분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 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교회를 처음에 거기를 등록하게 되신 게 아니면 거기를 알고 거기를 가보게 되신 게 어떤 계기였어요? 아는 동생이 이제 거기 출석하고 있는 성도여가지고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대구에 어지간한 교회들 다 시뻘건 이게 빨간 코 웃음 소리가 옆에서 나는데요. 네. 네, 같은 어떤 그런 죄송합니다. 이거 삐 처리해 주실 거죠. 같은 그런 교회들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쯤 되는 교회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정도만 돼도 나는 이득이지 이러면서 이제 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고 물론 신학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조금 낫지만 여전히 좀 보수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이제 용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함께 하면 오히려 더 즐거운 어떤 그런 공동체에 잘 다닐 수 있게 돼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단에 서기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사역자들한테 철학사 강의를 해달라. 전국적으로 그런 교회가 저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사역자 모임에서 4주 총 이렇게 12주를 3월달, 6월달, 10월달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3월달에 고대 철학 수업을 했고 이번 6월달, 이번 주 목요일부터 또 근대 철학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역자분들께서 철학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가르쳐달라. 그것도 나이 환갑이 다 돼가는 담임 목사님이 30대 초반 젊은 청년한테 가르침을 청하겠다 회의를 주시고 이렇게 책정을 하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새로운 어떤 경험인 거죠. 결코 교회 안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교회 자체가 되게 활기찬. 네, 맞아요. SNS 봐도 막 그 뭐 작년인가요? 뭘 디렉 맡아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뭘 맡겨서 뭘 시킨다 이런 것도 보고 얼마 전에 뭐 직업 박람회 하는데 뭐 네네. 교수로 참여했는데 뭐 중학생이 뭐 이런 질문을 했다 막 이런 것도 그럼 돈은 어떻게 받나 뭐 이런 것도 질문했다 그랬는데 네. 솔직하게 또 가가원 씨 또 말씀해주신 것도 받고 그렇거든요. 근데 네. 그런 면을 보면서 이게 되게 이미 뭐 중학생이 참여했다는 것도 그런 질문을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것도 그랬지만 그냥 뭔가 이런 좀
참신한 이벤트들, 행사들이 맞아요, 많고 그게 어떤 보여주기식 행사나 그냥 이때까지 해오던 거니까 해오는 행사가 아니라 네. 진짜 좀 이렇게 잘 다듬어진 행사들을 재밌게 하는 곳 같다는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일단 저희 교회가 성도들 나이를 평균을 내면은 32, 33 이렇게밖에 안 돼요. 젊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또 원래 대구 지역 IBF 대표 간사 출신이셨고,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도들이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사랑을 받고, 또 목사님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다 보이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재정들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나 혹은 사역들을 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견제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의 어떤 사역이 옆에서 계속 보면서 비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별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깨끗한 교회, 대안적인 공동체를 추구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더 이렇게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 교회가 정말로 낮은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힘을 모을 것이냐에 대해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되게 존경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지금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지금 교회에 아무런 불만이 없고, 출석할 때마다 너무 좋고, 설교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네, 저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거의 이번 하는 다니시는 교회 교회에 PR. 대한 러브 교회 이름이 뭔가요? 대구까지 가시게요? 아니 그건 못 가는데. 될까요? 대구 유라동에 있는 기쁨의 교회라고 합니다. 네. 꿈의 교회? 네. 왜요? 저 원래 다니던 교회. 대구는 아닌데. 같은 이름이 몇 개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많이 네네네. 많아서. 관련은 없고요. 침례교회입니다. 네. 크리스천 하고 본인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청년으로서 뭐 한국 교회 바라는 거를 뭐 여쭤봐야 되나? 그래서 어떤 다른- 점에 뭔가 다른 청년들은 사실 그런 교회 안 다니 아, 그렇죠. 그런 곳이 잘 없잖아요. 교회를 네. 안 다니고 그러는데 자기소개인가요? 근데 청년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냥 청년들에게 짧게? 바라는 거는 없고요. 제가 뭐 감히 어떻게 청년들에게 바라겠습니까?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고생하고 계시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다만 이제 목회자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저는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 신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다라고 옛날부터 생각해 왔던 것도, 이게 제 사역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뭐 개인의 어떤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신학교가 이렇게 입결이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수능 성적이 낮은 분들인데 좀 애매한 부르심이 없이 그냥 신학교에 가는 이런 분들이 조금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신학을 하려면 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텍스트를 치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사실상 논문 형태로 글을 쓰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어떤 부분들을 연구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고, 자기가 이렇게 필요한 어떤 학자들에 대해서는 뭐 원문을 가지고 뭐 독일어든 뭐 영어든 뭐 이렇게 라틴어든 이렇게 읽어나면서 원전과 실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점이고, 번역서라도 이렇게 읽으면서 원전들을 이렇게 실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가 지금 신학생들에게서는 매우 드문 어떤 현상이 아닌가. 목회 현장에 만나는 어떤 담임 목사님들이든 부교육자 분들이든 어떤 그런 기본적인 소양들이 너무 없으니까. 근데 평신도들은 머리가 계속 굵어지고 있잖아요. 설교 들어보면 뻔히 다 알거든요. 아, 저분 하나도 모르고 저런 얘기하네. 네, 그런 얘기들을 특히 제가 포스트 모던 관련해가지고 설교하시는 얘기들을 들었을 때, 포스트 모던 철학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늘 뭐 다원주의가 어떻고, 다원주의는 성경의 진리를 뭐 무너뜨리는 뭐 이런 얘기들만 이렇게 하시지, 왜 포스트 모던 사유가 출발을 했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적인 사유가 오히려 타자성을 성찰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구약 성경의 어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유와 연결되어 이런 거에 대한 성찰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 발견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그래서 저는 사역자분들이 철학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비판적인 사고, 이게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 검증하고 논의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어떤 비판적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할 수 있으려면 철학 공부만 한 것이 없다. 그 강의는 정재기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면 좋다. 뭐 이런 나를 불러주시면 좋겠다. 아, 뭐 불러주시면 제가 뭐 열심히 성심성의껏, 저는 저렴한 강사입니다. 그렇게 많은 페이를 이렇게 바르진 뭐 이게 이 농담이고요. 바라시는 부분이 있다면, 교회에서 필요를 느끼신다면은
얼마든지 제가 가죠. 제가 서울도 수업을 하러 가는데 제가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제가 다 갈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래 필요는 하지 필요는 한데 하면서 거기서 멈춰버리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같이 공부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가 어렵다면 혼자서라도 하시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철학이 참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실학교에서도 철학을 필수적으로 배우기도 하니까 목회자분들이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앞서 1화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처음 이제 영상으로 인터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소감을 좀 짧게 해주신다면? 네, 제가 약간 긴장을 해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전혀 긴장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아니 제가 원래 올 때는 기차 타고 올라올 때는 이런 농담들을 좀 해야지 처음에서 왔는데 긴장을 해가지고 이게 농담을 싹 다 준비하는 것 같다가 이미 농담 네. 그냥 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노잼 인터뷰가 된 것이 아닌가 걱정이 조금 되는. 네, 그게 제일 죄송하고 네, 그게 제일 죄송하네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네, 좀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철학하는 사람들이 다 노잼 재미가 없어가지고 특히 독일 철학한 사람들이 또 재미가 없거든요. 소감을 말씀해달라 했더니 반성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다 탄탄한 사람들의 특징인가요? 그렇진 않고 그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는 좀 더 재밌게 올 수 있도록 네. 다음에도 꼭 부를 테니 그때는 가져오신 농담을 꼭 하셔야 재밌을까? 그때 검사해드릴게요. 지은님은 어떠셨어요? 수업 듣는 것 같다고. 네, 저는 오랜만에 학생이 된 것 마냥 저는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재기 교수님하고 연구소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 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재밌었다. 칸트의 매력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대로 가나요? 저는 네.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종교적인 부분이 비중이 큰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새로 알게 된 부분이니까 되게 흥미롭게 들었고 사실 이제 정재기님 오신다고 했을 때 긴장을 많이 했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 저랑 거리가 멀거든요. 철학?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그럴 수 생각보다 있죠. 되게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고 또 재밌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 수업 듣는 분들이 재밌다고 하는 게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말이 엄청 재밌고 유머러스한 게 아니라 이 주제 자체가 흥미롭구나. 너무 처음 봤어? 이 내용이 너무 재밌다. 내용이 네. 재밌다. 왜? 내용이 재밌다는 후기를 남겨드립니다. 나중에 혹시 네. 또 이렇게 평양 이런 데서 강의가 열리면 또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네, 감사합니다. 저 언니랑 비슷하게 뭔가 칸트 철학에서 그냥 그 막 학교 수업에서 물자체 이런 것만 배우고 좀 종교에 대한 얘기는 배제됐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이제 칸트 철학자를 만나니까 그것도 되게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도 그 에라스무스 그 뭐라 하죠? 후원자? 네네. 그래서 막 그 강의도 받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급하게 막 보고 막 그랬는데 공부를 해오셨더라고요. 필기까지 해오셨어요. 똑똑하. 그 철학자 티셔츠도 입고 누구세요? 아도르노라고 하여튼 그래서 좀 저도 더 관심 있게 보고 싶다. 그리고 되게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나에게도 그런 공동체가 다시 생길까? 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도 하게 되면서 그랬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진짜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사실 어디 가서 들어보겠어요. 그래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많이 불러주시고 그럼 좋지 않을까 한번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정재기님이랑 같이 하는 에피소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다른 말씀하실 말씀 없으시죠? 티셔츠 자랑 뭐 이런 것도 없으시죠? 준비해온 거 없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그 말을 하고 마무리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만.